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혹시 자주 하시나요? 뭔가 활력이 좀 떨어지고 쉽게 지친다 싶으시면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 주인공이죠. 이 코엔자임 Q10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게 우리 몸에 숨겨진 에너지 발전소 뭐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에너지 대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, 코엔자임 Q10이 도대체 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지, 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뭐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, 여러분의 그 활력 증진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을 찾아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영양소죠. 파헤쳐볼 만합니다. 자, 그럼 자료에서 제일 먼저 딱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코엔자임 Q10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보니까 우리 몸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있긴 한데 특히 뭐 심장이나 간, 신장 이렇게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기관에 아주 고농도로 몰려있다, 이런 설명이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비타민이랑 좀 비슷한 물질인데요.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. 그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. 자동차 엔진의 뭐랄까, 중요한 부품 같은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근데 흥미로운 게 이걸 음식으로도 얻고 우리 몸이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20대 후반부터는 그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40대가 되면 젊을 때 절반 수준, 뭐 그 정도로 감소한다고 여러 자료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. 게다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. 또 특정 약물 같은 거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, 이런 것들도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아,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좀 피곤하다 싶으면 더 챙겨야 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코엔자임 Q10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.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, 가장 강력한 역할, 역시 항산화 작용이에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속에서 세포를 막 손상시키고 늙게 만드는 그 활성산소 있잖아요.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. 아, 활성산소 제거요? 네, 그러니까 단순히 피로회복 이것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가 늙는 걸 막아주고 특히 피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오, 피부까지요? 네, 그리고 또 심혈관 건강 지원,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보내려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거든요.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돕고, 일부 자료에서는 혈압 조절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,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심장 건강에도 중요하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에너지 생성에 깊이 관여하니까 부족하면 당연히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실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는데, 그 발전소가 잘 돌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. 아, 그 발전소의 연료 같은 느낌인가요? 뭐 연료라기보다는 발전소가 잘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, 관리장, 뭐 그런 느낌이죠. 아,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잇몸 건강이나 면역력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이야, 듣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. 그럼 이 중요한 코엔자임 Q10 자료들 보니까 현명하게 먹는 법도 있던데 어떤 팁들이 있었나요?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흡수율이던데요. 이게 지용성이라서 식사 중이나 식후, 특히 지방이 좀 포함된 식사랑 같이 먹는 게 좋다, 이런 말이 많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해요. 지용성 영양소의 특징이죠. 식사 때 같이 들어오는 지방 성분이 이걸 우리 몸 안으로 잘 데리고 들어가는, 뭐랄까, 운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냥 물이랑 꿀꺽 삼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. 아하, 운반자 역할 재밌네요. 그리고 형태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. 그 일반적인 유비퀴놀이랑 활성형인 유비퀴놀. 자료 보니까 유비퀴놀이 몸에서 바로 쓸 수 있어서 흡수율이나 뭐 생체 이용률 이게 더 높다고 하던데 그만큼 가격은 좀 더 비싸고요. 네, 맞아요. 유비퀴놀은 몸에 들어가서 유비퀴놀로 한번 바뀌어야 되거든요. 근데 유비퀴놀은 그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더 효율적일 수 있죠. 그래서 자료들에 좀 비교해보면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한 40대 이상, 아니면 평소에 소화흡수가 좀 약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활성형, 그러니까 유비퀴놀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, 이런 분석이 많아요. 아,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쓰니까요. 그렇죠. 마치 열쇠로 문 따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열린 문으로 쏙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. 물론 젊고 건강하다면
일반 유비퀴놀로도 충분히 괜찮고요. 그렇군요. 권장 섭취량은 보통 하루 100mg 정도가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좋겠다.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. 네, 개인차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진짜 모든 자료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거 바로 꾸준함이었어요. 이게 잠깐 먹어서는 잘 모르고 매일 꾸준히 먹어야 몸속 농도가 유지되면서 효과를 본다 이거죠. 맞아요. 단기 승부보다는 장기전인 거죠. 물론 뭐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에도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영양제랑 식단이랑 같이 신경 쓰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네, 식품으로도 섭취하는 건 항상 좋은 습관이죠. 다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데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와파린 같은 거 있잖아요. 피 묽게 하는 약, 항응고제 이걸 복용 중이시라면 좀 주의가 필요해요. 코엔자임 Q10이 이런 약들 작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.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군요. 네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꼭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.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. 이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네, 맞아요.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. 자, 그럼 자료에서 자주 나왔던 질문들 좀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? 언제부터 먹는 게 좋냐? 이 질문에는 체내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고려해 볼 수 있다. 그리고 특히 40대 이상이거나 만성 피로가 좀 심하다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라. 이런 답변이 많았어요. 네,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죠. 그리고 부작용은 없나? 이 부분은 대체로는 안전하다는 평인데 아주 드물게 속이 좀 불편하거나 두통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. 물론 다른 약 드시고 계시면 꼭 전문가 상담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네, 그건 기본이죠. 마지막으로 오메가3랑 같이 먹어도 되냐? 이것도 꽤 있었는데 답변은 아주 좋다였어요. 네, 좋은 조합입니다. 서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오메가3에 있는 그 지방 성분이 코엔자임 Q10 흡수를 도와줄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렇죠. 지용성이니까요. 같이 먹으면 좋죠. 네,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덕분에 코엔자임 Q10의 세계를 아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. 핵심은 결국 우리 몸 에너지 만드는 거랑 그 항산화 방어 시스템에 꼭 필요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흡수율 생각해서 식사랑 같이 또 자기한테 맞는 형태로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먹는 게 효과를 제일 크게 보는 길이다.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스스로 에너지를 좀 관리하고 또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좀 실질적인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. 때로는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또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니까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이 코엔자임 Q10처럼요.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드는 그런 꼭 필요한 요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단순히 뭘 보충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세포 수준의 에너지 대사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더 활기차게 만들려면 우리가 앞으로 뭘 더 탐구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